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가뭄과 조류 인플루엔자 여파로 농축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2% 가까이 올랐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6월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1.9%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1%대를 나타내던 소비자 물가 상승폭은 지난 1월 2%로 뛴 뒤 6달 연속 2% 안팎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경제동향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미국 등 선진국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신흥국 경제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철저한 대비를 강조했습니다. 이주열 총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에 이어 최근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가 양적 완화의 축소 가능성을 처음 시사한 점을 언급하며 금융위기 이후 10년에 걸쳐 초저금리와 대규모 양적 완화로 이어진 선진국의 통화정책 기조가 변화를 맞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현대 기아차가 올해 상반기 최대 판매처인 중국과 미국 시장에서 부진한 성적을 거두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는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 올 판매 목표인 825만 대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4일 기준 현대 기아차에 따르면 현대 기아차는 올해 상반기 중국 판매량이 42만 9천 대를 기록해 전년 대비 4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사드 배치 여파로 3월부터 4개월 연속 판매량이 두 자릿수 급감한 탓으로 현대 기아차는 지난 3월 중국 판매량이 전년 대비 52.2% 급감한 이후 전년 대비 감소폭은 4월 65.1%, 5월 65.1%, 6월 63%로 집계됐습니다. 조금 전에 시작됐겠네요. 오후 2시 수송용 에너지 상대 가격 합리적 조정 방안 검토에 관한 공청회가 열립니다. 이곳에서는 유류세 개편안이 공개되는데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휘발유, 경유, LPG 가격을 조정하고 또 경유세를 올리는 방안이 포함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특위를 구성해 경유세 인상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서정덕입니다. 우리 시장은 2400선을 향해서 다시금 반등을 시도는 하고 있는데 이렇다 할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2400이라는 역사적인 포인트를 터치한 이후에 이렇다 할 큰 낙폭은 보여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2380선, 2390선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은 힘에 붙여 보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시장 자체가 큰 하락에 의한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약보합권 수준이죠.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 그리고 그 어닝의 수준이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조금 더 서프라이즈하게 나와준다면 2400선은 언제든지 돌파가 가능하다고 예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가가 조심스럽게 지금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럽발 금리 인상 기조가 확인되고 있긴 한데 이 시장을 지속적으로 누르거나 큰 악재로 모든 것들이 받아들여지고 있진 않은 상황입니다. 7개월 연속 상승을 이뤄낸 시장입니다. 기대감 충분하고요. 또한 경계감도 충분할 수 있는 7월 시장인데 어떤 스탠스를 견지해야 할지 오늘장 내일장에서 오늘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각 코스피 상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는 2380선 여전히 지킵니다. 2382.96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요. 전 시간대보다 그래도 낙폭이 좀 커졌습니다. 11포인트 이상의 낙폭이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48%나 하락하고 있는 코스피 지수인데요. 일중 흐름들 살펴볼까요? 일중 흐름 살펴보면 2395포인트부터 지금 2380포인트 이하까지도 빠졌습니다. 2378포인트까지도 오늘 빠졌고요. 현재 포인트가 저점 부근이다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 주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인 기관이 사고요. 외국인이 팝니다. 개인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774억 원 사고요. 기관이 오늘은 또 사네요. 기관이 375억 원. 적지만 375억 원 사는데 그중에서 금융투자가 570억 원 사고 오늘 연기금이 지수 빠지는 가운데 구원투수로 380억 원 정도 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신이 포트폴리오 이제 정리 차원, 순환매 차원이나 여러 가지 손절가 도달한 종목들이 많이 생겨서 615억 원 정도 오늘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1516억 원이나 오늘도 내다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IT 관련주도 오늘 많이 빠집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여전히 빠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2거래일 연속 조정입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현대차 오늘 낙폭이 큽니다. 3%대 낙폭이 보이는데 조금 전에 헤드라인 뉴스에서 전해드린 바와 같이 중국 쪽에서의 부진이 굉장히 심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반토막 정도의 매출 부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판매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판매처로 알려져 있는 중국, 미국 계속해서 이대로 간다면 올해 판매량 825만 대 달성이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예측 나오면서 주가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이버도 오늘 하락하면서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파란불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물산도 그동안 좀 잘 달리다가 오늘은 약보합권이고요. 한국전력만이 1.6% 정도 상승합니다. 포스코, 현대모비스, KB금융 모두 하락하고요. 다음 살펴볼까요? 신한지주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요. 삼성생명 역시 강보합권입니다. SK텔레콤이 그동안 52주 신고가 경신하면서 잘 달렸는데 오늘은 3% 이상의 좀 큰 폭의 낙폭이 보입니다. LG화학도 어제 오르다가 오늘은 좀 내리고요. SK도 1.6% 정도의 하락폭이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으로 가보도록 하죠. 656포인트까지 빠집니다. 660선도 지금 무너져 있는 상황이고요. 어느새 650선 중반까지 내려왔습니다. 코스닥 많이 빠졌네요. 요즘에 0.7%나 하락하고 있습니다. 일중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일중흐름 보시면 663포인트부터 656포인트까지 많이 빠져 내려오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고점 대비 저점 7포인트 이상이 빠져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지수 오늘 거래소에 비해서 힘이 많이 달리는 모습인데 수급주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인 외국인이 삽니다. 개인이 323억 원, 외국인이 163억 원 사고요. 기관이 456억 원 순매도합니다. 기관 가운데에서는 금융투자 출신 연기금 할 것 없이 전 주체가 골고루 매도하고 있다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카카오, CJNM 모두 하락합니다. 셀트리온 1.7%의 낙폭, 카카오는 10만원 회복이 아직 안 됩니다. 메디톡스는 0.6% 정도 그래도 상승하고요. CJNM 어제 반등이 좀 나왔는데 오늘은 다시금 약세입니다. 로엔도 오늘 강보합권이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SK머티리얼즈 20만원 무너진 이후에 계속해서 조금씩 빠져내려옵니다. 푸미팜, 슈젤도 하락하고요. 바이로메드와 컴투스 상승하는데 컴투스가 1,600원 정도 오늘 상승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12위부터 15위인데 GS홈쇼핑, 신라젠, 코오롱생명과학, 제일홀딩스, 파라다이스 중에 신라젠, 코오롱생명과학, 바이오 관련주들 두 종목이 급등이 나옵니다. 신라젠 7.46% 상승, 코오롱생명과학도 6% 이상의 급등이 현재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 상승합니다. 1147원 40전, 50전 정도가 소폭 상승하면서 원화가 거의 보합 수준, 강보합 수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살펴보시면 됩니다. 국내 양 증시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장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안타증권 분당 허브점의 백인범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지금 양시장 모두 하락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낙폭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이슈로 움직이고 있는지 짚어볼까요? 네, 오늘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일단 저는 최근 IT 업종의 주가 조정 이슈를 좀 삼아보고 싶은데요. 일단 아무래도 지난주 IT 업종 같은 경우에 지난주부터 변동성을 높이면서 최근까지도 주가 조정을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7월 들어 특히 전거래 같은 경우 IT 중소형주들을 필두로 주가 조정이 세게 나오면서 오늘까지도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반적인 업종에 있어서는 펀더멘털의 문제라기보다는 차익 실현 관점에서의 물량 출회로 주가 조정이 나온 것이다라는 의견이 대다수인 상황으로 일단은 이러한 주가 조정 시에는 리스크 관리 역시 필요하겠지만 옥석 가리기를 통해 IT 대형주들을 필두로 다시금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다는 의견 역시도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일단 상반기 내 주도 섹터로서 주가가 급하게 올라온 측면 역시 차익 실현의 빌미로 하반기 들어서 매도세가 출회된 결과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우선 팩트만 본다면 내년도까지 IT 대형주들의 실적은 안정적인 우상향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T 대형주들은 분할 매매 관점으로 접근은 중장기적으로 여전히 유효하다는 판단이고 단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중소형주들인데요. 일단 아무래도 전거래일 개별 이슈에 따른 중소형주,
일부 종목의 경우 낙폭을 크게 키우면서 시장 우려감을 불러일으켰었는데 일단 아무래도 개별 이슈에 따른 차별적 접근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종목 예를 들자면 전거래일, SFA, 6세대 등착기 관련 수주 불발로 인한 기대감 소멸로 큰 폭의 하락을 겪었었는데 중소형 IT 주주의 경우에는 전방 업체의 수주 증대를 통해 실적 피크가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증폭된 결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정리하자면 대형 IT 주주의 경우에는 바이앤홀딩 전략으로 그 외 중소형 IT 주주의 경우에는 선별적인 접근을 통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면서 역시나 리스크 관리 하시는 전략이 바람직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크릿컬 업종에 대한 관심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시크릿컬 업종에 대한 관심 말이죠. 네, 아무래도 순환매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좀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오늘 좀 IT 관련주들이 시초에 좀 장이 좀 조정이 안 나오고 다시 반등이 나오다 보니 오늘 같은 경우 시크릿컬 업종들 상대적으로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시크릿컬 업종에 대한 관심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간 미국 국채금리와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이제 국내 시크릿컬 업종 상반기에는 상대적으로 부진했습니다. 일단 하반기 들어서 이 같은 주가 부진을 탈피하고 추가 상승을 노릴 수 있을 만한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우선은 금일 IT 업종 장초반 반등으로 금일 주가 조정세가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IT 업종 외에 관심 가져볼 만한 섹터로서의 역할은 기대할 만하다라는 판단입니다. 일단 대표적인 시크릿컬 업종, 화학 정유 업종 들 수가 있겠죠.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거시적 요인 외에도 계절적 이슈 등으로 인해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낮았었는데 오히려 이들 업종은 눈높이에 비해서는 예상보단 좋게 나올 가능성 그리고 기대되는 부분은 하반기 실적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단 아무래도 정리하자면 최근의 움직임은 IT 관련주가 쉬어가는 상황에서 그 대안으로 어느 정도 단기 반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즉 이들 업종에 있어서는 주력 제품의 가격 회복과 더불어서 현재 주가 수준 역시 PER이라든가 PBR 기준으로도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 이들 업종 하반 경직성은 확보하면서 추가 반등 노릴 수 있는 업종이다라고 관심 가지시면서 금일장에서도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순환매 차원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한번 지켜보면 괜찮다 시크릿컬 업종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오늘이 벌써 장이 지금 1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내일장도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장 어떤 식으로 접근할까요? 네, 짧게 말씀드리자면 아무래도 실적 시즌 앞두고 실적 예상치가 상향되는 업종과 종목에 일단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맞으실 것 같고요. 일단 금일 시장 미국 같은 경우 휴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적 시즌에 그 포커스를 맞추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으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업종 상향되는 업종은 은행, 증권, 반도체, 기계, 항공 업종입니다. 일단 이들 업종 포함해서 통신 업종과 화학 업종 내에서도 실적 대비 현 주가 수준인 저평가 종목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종목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KT 그리고 롯데케미칼, 휴젤, 테라세미콘, BH 이러한 종목들에 있어서 관심 가지시고요. 일단 내년도 이익 개선에 대한 종목들로 포커스를 맞추시기보다는 당장 2분기 실적에 있어서 그리고 3분기 실적까지 이익 가시화가 드러낼 수 있는 업종과 종목에 관심을 기울이시면서 금일시장 조정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실적 상향 종목에 관심 기울이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한타증권 분당 허브점의 백인범 대리였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키움증권 투자전략팀 홍춘욱 박사와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출부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는 굉장히 안 좋다라고 주변 분들은 이야기 많이 하는데 수출 통계가 발표됐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네, 시장은 별로 신경은 안 씁니다만. 예. 우리나라 기업 이익과 그리고 수출의 관계가 굉장히 긴밀하다라는 걸 감안해 본다면 역시 우리 시장에서 이 수출의 통계 이런 것들은 꼭 좀 점검하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6월달 수출은 514억 달러, 엄청나게 수출은 많이 됐고요. 그래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13.7%나 늘었다고 합니다. 반면 수입은 400억 불, 그러니까 무역 수지가
114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6월 수출은 역대 2위의 수출 기록이었고요. 그리고 또 6개월 연속 두 자릿수의 증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수출이 잘 나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그 6월 달에 기억나시겠습니다만 징검다리 연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징검다리 연휴에 따른 어떤 조업 일수의 감소 이런 걸 감안해서 일평균 그러니까 하루 평균 수출이 얼마냐 이것도 측정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또 13.7%나 증가를 해서 7개월 연속 증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월별 변동성이 큰 이 선박을 제외한 일평균 수출도 또 9.9%나 증가해서 역시 8개월 연속 증가 중이고요. 아무튼 이런 가파른 어떤 수출의 어떤 증가 추세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본다면 좀 이따가 이제 개막될 우리나라의 7월달 이제 2주 후반부터 삼성전자부터 시작될 어닝 시즌, 2분기 어닝 시즌도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이야 북한 관련해서 중대한 어떤 보도 소식도 있고 또 미사일 발사 소식도 있어서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만 이런 우리가 어떻게 통제해 볼 수 없는 요인을 제외한 글로벌 매크로 특히 이 거시경제적인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시장의 주변 여건들은 상당히 순풍이 불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고요. 예, 순풍이 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하반기는 근데 상반기보다 못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상반기 수출이 너무 잘 나가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해 이맘때 우리나라 수출이 되게 부진했었던 걸 생각해 보면 이에 따른 기저 효과, 그러니까 이제 베이스 이펙트라고 부르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경제에 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충분히 걱정할 만한 요인입니다. 더 나아가서 얼마 전 또 국제 유가가 한때 배럴당 42달러까지 떨어질 정도로 유가가 많이 빠진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최근 다시 50달러 근처까지 왔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유가의 급등락, 급변동 속에서 경제 참가자들 속에 일부는 이런 국제 유가의 하락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주력 수출 산업, 특히 정유나 화학이나 조선이나 운송, 물류 같은 이런 산업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그런 가능성 없느냐. 더 나가서 이런 국제 원유 가격의 하락 이런 것들이 또 우리나라 수출 제품의 단가 하락으로 이어질 여지는 없냐. 이런 부분들에서 이 걱정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정적인 요건만 봐서는 최근에 우리나라 6월에 특히 수출의 강력한 증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결국 저희 생각에는 이런 부분적인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에 상당히 그래도 순풍이 불고 있는 징후들은 더 많아 보여서 저희들은 하반기 수출 전망을 좀 더 낙관적으로 봐도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출 제품 단가 하락에 대한 문제점은 지적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어떻게 또 전망하십니까? 네, 우리나라 수출이 물량은 좀 꾸준히 증가를 해가고 있는데 그런 물량의 증가보다는 단가의 증가에 따라서 이렇게 설명되는 부분이 많다라는 것은 분명히 감안을 해야 될 요인입니다. 수출 제품의 가격, 그러니까 이제 달러로 표시된 수출 제품 단가가 올라가는 국면이 아무래도 우리나라 수출이 잘 되는 그런 국면이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또 국제 유가가 하락하는 경우에 우리나라 수출 제품, 특히 석유화학 제품 같은 경우에는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수출 제품 가격의 변화를 설명하는데 저희들이 가장 좀 의지하고 또 잘 들어맞는다 생각되는 건 바로 CRB 산업재해 지수입니다. 여기서 이제 산업재해 지수라는 게 뭐냐면 구리나 니켈, 아연 같은 이런 에너지나 식료품이 아닌 원자재, 공업용 원자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CRB라는 것은 커머디티 리서치 뷰로라는 기구의 약자가 되겠고요. 결국 원자재 시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 여러 가지 지표들 중에서 특히 저희들은 산업재 지수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 산업재 지수는 글로벌 경기 변동에 되게 민감하고 특히 이른바 원자재 먹는 하마라고 불리는 중국의 수입 수요에서 큰 영향을 받죠.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까 한국 수출 단가와 그리고 글로벌 이 산업재 가격이 밀접한 연관을 맺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중국의 수입이 5월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8%나 늘어나는 등 이 강력한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이 당연히 산업재 가격의 어떤 급락 가능성이 낮다는 걸 의미하고, 실제로 최근에 이렇게 거래되고 있는 상해에서 거래되는 철광석 가격이나 구리 아연 같은 중국 쪽에서 거래되고 있는 제품 가격들을 보면 최근에 아주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걸 보면 중국 등 이 신흥국 쪽에서의 어떤 수요 증가가 이런 어떤 공업용 원자재에 대한 수요로 이어지고, 이게 또 가격을 지지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수출 단가가 하반기에 급격히 하락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냐라고 생각하고요. 국제 유가가 하락한 것이야 미국산 셰일 오일의 증가 또는 드라이빙 시즌에 대한 기대가 눈높이가 낮아지면서 이 재고가 좀 증가하는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추가적인 하락의 리스크가 있는 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만, 국제 원자재 시장에는 원유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이 공업국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공업용 원자재 가격들도 매우 의미 있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이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집계한 현재 6월달 수출 단가 지수를 이렇게 1일부터 20일 사이에 가집계한 한국의 수출 단가 지수를 보면 또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무려 11.4%나 증가를 하는 가파른 상승세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6월 말 국제유가의 급락세가 진정되고 최근 또 42불을 바닥으로 해서 $50 선까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보면 수출 단가가 하반기 중에 급격히 하락하면서 한국 수출에 이렇게 브레이크를 건다라고 보기는 지금 너무 그건 좀 비관적인 생각이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바입니다. 하반기는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은데, 뭐 구리, 아연, 니켈 같은 산업재 가격이 굉장히 생각보다 탄탄하고 안정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저희가 새로운 사실을 또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교역량이 좀 줄어들게 되면 이 부분도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이 하반기에 제기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글로벌 교역량을 통한 하반기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것도 뭐 맞는 말씀이십니다. 지난 한 2012, 13년부터 시작해서 점점 글로벌 이런 어떤 교역량, 그러니까 물동량이 감소하고, 또 이런 물동량의 감소 흐름들이 결국 우리나라의 한진해운을 비롯한 이 수많은 우리나라 기업들을 고통 속에 빠뜨린 또 이유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물동량, 전체 세계 경제의 어떤 수출 물량, 이런 것들의 변화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에 공감하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네덜란드의 경제정책 분석국, 즉 CPB라고 부르는 곳인데요. 여기서 이제 매월 세계 수출 물량 지수라는 걸 집계를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서 이 단가 못지않게 물량들도 꾸준한 증가 흐름들을 보여주기 시작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물량이 2000년대 중반처럼 연 10% 이상 막 급증하는 뭐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한 5% 가까운 상당히 최근에 수출 물량 지수가 개선되고 있다는 측면은 우리나라 수출이 비단 원자재 가격의 상승뿐만 아니라 물량의 증가에 의해서도 탄탄히 뒷받침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우리나라가 수출 물량 지수의 흐름 자체를 또 살펴보더라도 실제로 또 선진국 경기 지수의 변화에 매우 민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개발협력기구, 이른바 그 OECD라고 불리죠. 여기서 발표하는 경기선행지수도 경기 판단의 기준선인 그 100포인트를 최근에 이제 상향 돌파하는 등 꾸준한 개선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전날 발표됐던 미국의 공급관리자협회 제조업지수도 이 신규 주문이 증가하는 등 경기 여건들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수출 물량도 그렇게 나쁘지 않지 않냐. 결국 우리나라는 제품의 단가 상승이 수출의 회복을 주도한 결정적 요인이라는 것을 뭐 부인할 수는 없는데, 물량도 최근에는 상당히 잘 나오고 있다는 측면은 함께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결국 시장이 지정학적인 리스크라든가 또는 장 외의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어떤 급등락을 보이는 것은 이건 주식시장이 사실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시장의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에 너무 민감하게 보지 마시고, 이 경제의 흐름, 특히 우리나라 기업 이익의 어떤 방향을 좌우해주는 결정적 변수를 알 수 있는 수출 통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주 작은 것들의 일일비하기보다는 좀 큰 숲을 보는 것도 필요하다, 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기움증권 투자전략팀 홍춘욱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택 촌놈의 정석 투자 시간입니다. 정호영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 상황이 오늘 뭐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IT주들 많이 밀리고 있고 거기다가 3시 반에 북한이 지금 중대 발표한다고 예정이 돼 있어서 지수가 조금 더 지금 빠지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 좀 점검해 주시죠. 네, 현재 시장 상황은 1차적으로 북한 변수 때문에 하락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제 중대 발표한다고 하니까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나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북한 변수가 1차 문제이긴 하지만, 시장이 조정받을 때도 됐기 때문에, 덩달아서 함께 이렇게 좀 요동을 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현재, 지수를 보시면 또 웃기는 게 뭐냐면, 어제는 코스피가 좋았고, 코스닥이 혼자서 1.2% 빠졌잖아요. 근데 지금 북한 변수만 감안했을 때, 코스닥은 뭐 그렇게 빠진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제가 1.2% 정도 빠졌는데 현재 0.78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100% 북한 변수 때문만이다 이렇게 해석하긴 그렇고요. 북한 변수와 그다음에 지수에 대한 어떤 경계 심리 두 가지가 다 복합적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 수급 동향을 볼 때 외국인들은 코스피와 선물에서 매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 같은 경우에 현재 지속적인 매도인데요. 이거를 이제 그 9월물로 환산했을 때는 현재 만 계약 이상 매도 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역시 가장 중요하죠.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240만 원 가격대에서 여기서 250만 원을 뚫어주느냐 아니면 230만 원을 깨느냐. 그래서 250만 원을 돌파할 경우에는 이유 열을 막느라고 지수는 추가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만약에 230만 원을 이탈할 경우에는 급락도 가능하다. 이렇게 분명히 제가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235만 원대 전후 이제 홍보해 주면서 하락 중인데 만약에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와서 지수가 밀린다면 아마도 조정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좀 전에 긴급하게 제가 어떤 조언을 해드린 게 뭐냐면 종목수를 최소화시키고 정말로 탄력 있는 종목 외에는 웬만하면 좀 비중을 줄이고 던지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만약에 여기서 북한이 3시 반에 중대 발표를 뭘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확실하게 알지는 못해요. 하지만 상황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수가 지금 엄청나게 폭락해서 바닥을 막 고민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 중대 발표하고 현재 시점의 중대 발표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어요. 주식시장의 원리가 몇 가지가 있대.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절대 가격의 원리가 있습니다. 절대 가격. 무슨 얘기냐? 아무리 악재가 터져도 너무 많이 빠지면 더 이상 안 빠져요. 반대로 아무리 호재가 남발해도 너무 심하게 올랐다 싶으면 못 올라갑니다. 그건 지수나 종목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린 이유가 뭐냐? 만약에 지금 지수 바닥을 고민하는 시점이라 그러면 북한이 정말로 전쟁을 일으킬 거다 이런 정도의 발언이 아니라면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최고점이 될지 아니면 단기 고점이 될지 이게 좀 고민되는 시점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 이런 시점에서 북한이 엄청나게 진짜 무지막지한 발언을 한다면 그거 당연히 악재고 지수가 쏟아지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약간 좀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는 이런 발언만 한다고 해도 시장에 좋을 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위험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게 결과를 떠나서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업종 테마에 좀 관심을 가질까요? 방산업종 관심 갖습니까? 오늘 같은 날은? 네. 원래 저희가 준비했던 것은 업종 중에서는 이제 코스피 전기 가스고요. 그다음에 테마주 중에서는 이제 세트박스 관련주인데 세트박스는 지금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코스피 전기 가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국전력을 비롯해서 여러 종목이 움직이고 있는데 크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거는 반등 나올 때 매도 기회로 삼는 게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굳이 지금 투입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심 갖는 건 약간 늦긴 하죠. 그래서 제 방송을 지금 처음 듣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이미 3개월 전부터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방산주는 마치 우리가 보험의 개념으로 홀딩하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방산주를 홀딩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싸게 매수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매수 시점이 작년 여름이었거든요. 작년 여름에 매수했으니까 지금 얼마나 싸게 매수했습니까? 그래서 4월에 급등했을 때도 매도 안 시키고요. 지금도 매도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방산주 그냥 우리가 보험 개념으로 갖고 있긴 했는데 뭐 여러분들이 계속 홀딩을 하든 일부 매도하든 그건 각자 결정하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지금 웬만한 종목들은 좀 줄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종목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어제 저녁에 언급했던 걸 다시 제가 이제 리뷰해드린 이런 시간인데요. 먼저 우량주 말씀드렸습니다. LG 이노텍이죠. 이 종목은 보유자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121선이 밀리면 그때 직장인 단기로 들어가보자. 그러니까 어설프게 밀렸을 때는 들어가지 말자 이런 얘기겠고요. 두 번째 한진칼입니다. 한진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유자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역시 직장인 단기로 120선까지 조정을 받으면 들어가고 아닌 말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주 엔테마주입니다. 서전, 기전.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보유자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전업 단기로 5일선 전후에서 접근해달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명전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생명전기 역시 보유자 매도 후 재매수 해주시고요. 이거는 매도했다 다시 재매수해야 되는 게 좀 다르죠. 그다음 미보유자는 전업 단기로 5일선 매매해달라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종목 모두 다 어떻게 보면 보유자는 다 매도인데 없는 사람들은 언제쯤 매수해주냐 이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제가 지금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장 마감까지 1시간 정도 오늘도 앞두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가져가면 좋을지 투자 전략 부탁드립니다. 네, 주식에서 이제 우리가 현물이라 그러죠. 현물 같은 경우는 비중을 30% 이하, 한두 종목 정도만 홀딩해서 마감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겠고요. 파생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선물 옵션 들어가신 분들은 웬만하면 홀딩하시고요. 특히 이제 옵션 같은 경우는 이제 일부 청산이 낮겠죠. 왜냐하면 시간 가치 소멸이 있으니까. 그리고 주식 선물은 그냥 그대로 홀딩하셔도 별로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강연회 얘기 있는데 강연회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지금 접수자가 상당히 많아져서 조만간 이제 마감이 될 것 같은데요. 길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강연회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루트를 통해서 신청을 하셔야지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강연회 공지사항 누르셔서 신청하시기 바라겠고요. 7월 15일에 합니다. 이번에도 좋은 내용으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택촌놈 정호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장내 일장 1부 함께 하셨고요.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문자 상담이 열려있는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많은 종목 이야기 해볼 텐데요. 주식탐탐의 주보람 팀장, 동부증권 범어지점 김치균 대리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